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그걸로 여행 준비하면 되죠. 딸 세라가 엄마 여행 가시는데 뭐 도와드렸어요? 라고 물었을 때 며느리 지은이가 내뱉은 말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에 기가 막혔죠. 여행 당일에는 더했어요. 방문도 열지 않고 아, 네,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만 던졌거든요.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어머니, 뭐 사오셨어요? 면세점에서 명품백 사오셨죠? 여행 갈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선물을 기대하더라고요.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4이 되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여행 가이드북 2권이 놓여 있었어요. 하와이 여행책이었죠. 남편이 며칠 전부터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오늘 아침엔 아예 형광펜까지 꺼내 들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런 곳도 가보고 싶은데 어때요? 남편이 책장을 넘기며 보여주는 사진 속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그런데 막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세라가 들어오는 모양이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세라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왔어요. 곧이어 거실로 들어서는 세라의 손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여행 가시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해 왔어요. 세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쇼핑백에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행용 베개부터 시작해서 목 마사지기, 압박 스타킹, 심지어 멀미약까지 하나하나 챙겨온 거였어요. 세라야, 이런 걸 언제 다 샀니? 어제 퇴근하고 백화점 들렀어요. 엄마 아빠 첫 해외여행인데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세라는 캐리어 옆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물건들을 정리해 주었어요. 하나하나 용도를 설명하면서 사용법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거요. 세라가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엔 현금이 들어 있었죠. 여행 용돈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념품도 사오세요. 세라야, 이건 너무 많아. 받을 수가 없어. 엄마,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세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런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자식이 잘 크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드는 거요. 그런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우진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여행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세라가 캐리어 정리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빠한테도 연락했어요. 여행 가신다고. 그래? 뭐라고 하던. 지은 언니가 받았는데 요즘 바빠서 인사 못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며느리 지은이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시댁일이라면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죠.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렇구나. 뭐 젊은 사람들 바쁘지. 마음속으론 조금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원래 시댁엔 시큰둥한 법이니까요. 괜히 세라 앞에서 투정 부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엄마, 날씨 좋을 때 가시네요. 하와이 진짜 예쁠 거예요. 세라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다시 여행에 대한 기대가 솟아났어요. 저녁 무렵 세라가 돌아간 후 남편과 함께 캐리어를 정리했어요. 세라가 챙겨준 물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딸이 참 세심하네요. 남편도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진이도 이랬으면 좋을 텐데. 말이 나온 김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잠깐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쎄요. 아들은 장가가면 남의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결혼 전엔 그렇게 다정했던 우진이가 결혼 후엔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지은이와 결혼한 후론 더욱 그랬죠.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모레면 떠나는 여행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도 가족들이 다 함께 축복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라의 정성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부모를 생각해주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기로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저 달빛처럼 평온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눈을 감았어요. 여행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어요. 세라가 또 집에 왔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엄마, 선크림 추가로 사왔어요. 하와이 햇볕 진짜 강하다더라고요. 세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어린애 같았죠. 30이 넘은 딸이 부모 걱정에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다니요. 거실에서 캐리어를 다시 열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엔 우진이와 지은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진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뒤에서 살짝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아, 우진아. 왔구나. 마음 한편으론 반가웠어요. 그래도 여행 전날에 인사하러 온 거잖아요. 혹시 뭔가 준비해온 게 있나 싶어서 기대도 됐고요. 세라가 일어나서 오빠 부부에게 인사했어요. 오빠, 언니 안녕하세요. 세라야, 여기서 뭐 해? 우진이가 거실에 펼쳐진 여행용품들을 보면서 물었어요. 엄마 여행 준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오빠는 뭐 도와드렸어요? 세라의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남매가 부모님을 위해 뭘 했는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죠.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기분이 나쁜 듯한 톤이었죠.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그걸로 준비하면 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돈이 많다고요? 평생 근근히 살아온 사람한테 돈이 많다니요. 그것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었을까요? 세라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어요. 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언니, 그게 무슨... 세라야, 됐어. 우진이가 급히 세라를 말렸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보면서 눈짓을 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 그만하라는 의미였겠죠. 하지만 지은이는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바빠요. 맨날 이런 걸로 불러내면 어떡해요? 불러낸다고요? 누가 언제 불러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여행 간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세라한테 부탁했을 뿐인데요. 지은가.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예의의 문제구나.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관심과 예의를 보이지 않겠다는 거구나. 가슴 속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찬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죠.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지은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지은이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그 타이르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지은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라가 우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세라야, 그게 아니라. 우진이가 머뭇거렸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결국 지은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지은아,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 결국 우진이는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쪽을 택한 거였어요.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따로 달래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지은이가 가방을 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우진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우진이가 미안한 듯 인사하고 나갔어요. 지은이는 끝까지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나갔죠. 현관문이 닫힌 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가 괜찮지 않겠니?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세라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언니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세라의 목소리에도 억울함이 묻어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세라야, 됐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라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예의의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여행을 간다는데 관심도 없고 심지어 돈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돈이 많다고요? 평생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여행 한 번 가는데 그게 돈이 많다는 건가요? 남편도 옆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보, 잠 안 와? 네, 조금. 오늘 일 때문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네요. 지은이가 조금 서운하게 말한 것 같긴 하더라. 남편도 느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마 우진이 때문이었겠죠.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나무랄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글쎄, 우진이 있어서. 역시 그랬어요. 남편도 아들 눈치를 본 거였어요. 어쩌면 남자들은 다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족 간의 갈등에서는 한 발 빼고 보려고 하는 거요. 창밖을 보니 어제와 같은 달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여행을 떠나는데 이런 기분으로 가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준비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의 태도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 아이는 나를 시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냥 남편의 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장 서러웠어요. 출국 당일 아침이었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우진이가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첫 해외여행을 가는 날인데 인사는 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우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하나 더 들렸어요. 지은이도 같이 온 모양이었죠. 거실로 나가보니 우진이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진아, 지은이는? 아, 잠깐 화장실 좀. 우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작은 방 쪽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이 아니라 작은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몇 시 비행기예요? 오후 2시 반이야. 1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하니까 곧 나가야 해. 우진이와 이런저런 여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은이는 계속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화장을 고치고 있나 싶어서 기다렸어요. 작은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뭐 하고 있니? 아, 회사 일 때문에 급한 전화가 와서요. 우진이가 해명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토요일 아침인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올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지은이는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이 캐리어를 현관 쪽으로 끌고 나왔어요. 자, 이제 출발해야겠네. 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진이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인사라도 하지 않을 건가 싶어서 잠시 기다렸어요. 아무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어색하다고 해도 해외여행을 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은아, 우진이가 방 쪽으로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가셔. 그제야 방문 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잘 다녀오세요. 목소리가 너무 건조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죠. 그것도 방문도 열지 않고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남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은아, 나와서 인사해야지. 우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됐어, 우진아. 시간 늦었으니까 가자.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억지로 인사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우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마 창피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굴다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좀. 괜찮아. 바쁜데 뭘.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작은 방 창문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지은이가 커튼 틈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고 있으면서도 인사는 안 하는 거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택시에 올라타면서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행 간다니까 세라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은이는 참 무심하네. 남편도 느낀 거였어요. 딸과 며느리의 차이를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다르죠. 세라는 어제까지 이것저것 챙겨주더니 지은이는.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비교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너무 대조적이어서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아들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 집은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굳어졌어요. 어제 지은이가 한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차가운 인사까지요. 방문도 열지 않고 의무적으로 던진 그 말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설렘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여행이나 잘 다녀오자. 네, 그래야죠.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며느리라는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세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제까지 이것저것 챙겨주고 걱정해주던 모습 말이에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운함은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지은이의 냉랭한 태도가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돌이켜봐도 딱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니까 더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짐했어요. 여행 동안만큼은 이런 생각 안 하기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응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가면 또 그 냉랭한 분위기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와이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자꾸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음식 맛없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제 맛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나 봐요. 남편이 저를 유심히 보면서 말했어요. 그냥 지은이 일이 자꾸 생각나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어색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은이 말이야. 왜요? 작년에 자기 친정어머니 유럽 간다고 우진이랑 둘이서 여행비까지 보태줬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기억 안 나? 작년 봄에 지은이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천천히 기억이 났어요. 그때 지은이가 친정어머니 여행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니 우진이가 용돈을 보태준다고 했었죠. 아니, 우리 갈 땐 한마디도 안 하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친정어머니한테는 비행기표 값까지 챙겨주더니 우리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남편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친정어머니 여행에는 돈까지 보태주면서 시어머니 여행에는 관심도 없다니요. 얼마나 보태줬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 100만 원이요. 그 돈이면 세라가 챙겨준 여행용품들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레스토랑의 조명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울 수는 없었죠. 호텔 방으로 올라가요. 남편도 제 기분을 알았는지 계산을 서둘러 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너무하더라. 남편도 화가 난 듯 했어요.
여행 간다 했을 때 딸은 용돈까지 챙겨주고 며느리는 모른 척 하니까 비교가 되지. 남편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평소에는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정말 기분이 나빴나 봐요. 친정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말끝이 떨렸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그동안 지은이한테 당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냉랭한 인사, 차가운 말투, 무관심한 태도들이요. 나는 왜 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요? 결국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보. 남편이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거예요? 정말 억울했어요. 친정어머니한테는 돈까지 보태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다니요. 지은이가 너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우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편만 들고. 그러게.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차별 대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하와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알겠네. 지은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해졌어요. 친정어머니는 챙겨줄 가치가 있는 어머니고 시어머니는 그냥 존재하는 어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선물을 살 때도 구별해서 사겠다고요. 세라한테만 제대로 된 선물을 사고 지은이한테는 형식적인 것만 사겠다고요. 왜 나만 일방적으로 잘해줘야 하나? 지금까지는 며느리니까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받는 만큼만 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도 기분이 무거웠어요. 남편도 어제 일 때문인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오늘 쇼핑 가기로 했잖아요. 네. 선물 사러 가야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세라한테는 예쁜 드레스를 사주고 지은이한테는 그냥 초콜릿 정도만 사겠다고요. 지금까지 며느리라고 더 신경 써왔는데 이제는 받은 만큼만 주겠어요. 그게 공평한 거니까요. 호텔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의 차별 대우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잘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받은 만큼만 해주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여행 3일째 아침이었어요.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라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사진 봤어요. 너무 예뻐요. 하와이 날씨 좋은 것 같은데 선크림 잘 발라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기고 오세요. 메시지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여러 개 있었어요.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제까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지은이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세라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달래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물었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세라가 메시지 보냈어요.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우리 딸 참 착하네. 남편도 미소를 지었어요. 여행 내내 세라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첫날에는 잘 도착하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지럽지 않으셨죠? 하고 둘째 날에는 엄마 선크림 잘 발라요. 햇볕 진짜 강할 거예요. 하면서요. 어제 저녁에는 엄마 혹시 몸살 나지 마세요. 감기약 챙겨가셨죠? 밤에 에어컨 때문에 잘 수도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반면 우진이나 지은이한테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여행 간다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니 여행 중에도
안부 한 번 묻지 않더라고요. 발코니에 앉아서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세라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관심을 보이고요. 결혼한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진이는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어요. 특히 결혼 후에는 더욱 그랬죠. 지은이와 결혼한 후로는 시댁보다는 처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의 차별 대우를 생각하니까 다시 화가 났어요. 친정어머니 여행에는 100만 원까지 보태주면서 시어머니 여행에는 관심도 없다니요. 받은 만큼 돌려주자.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확고해졌어요. 애쓴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관심도 주고 사랑도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더 신경 써왔어요. 혹시 서운해할까봐 더 챙겨주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늘 쇼핑을 가기로 했는데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세라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사주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아무것도 사지 않겠어요. 왜 사야 하나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관심도 없는데요. 쇼핑몰에 도착해서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세라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가방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때요? 남편에게 가방을 보여줬어요. 좀 비싸지 않아? 세라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이 정도는 사줘야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계산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라가 이 가방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니까 뿌듯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물었어요. 지은이 것도 뭔가 사야 하는 거 아냐? 왜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아니에요. 안 살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네. 받은 만큼만 줄 거예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것도 그렇네. 남편도 지은이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다른 층을 둘러봐도 지은이를 위한 선물은 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볼 필요도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세라의 가방을 예쁘게 포장했어요. 호텔 직원이 리본까지 달아줘서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세라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세라야, 엄마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 거야.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진이나 지은이한테는 따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굳이 보낼 이유도 없었고요.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요.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시어머니는 그만둘 거예요. 받은 만큼만, 보여준 관심만큼만 돌려줄 거예요. 지은이가 돌아가서 선물이 없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받은 만큼만 주는 거요. 하와이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세라를 위한 명품 가방을 사고 나서 마음이 정말 시원했거든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진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고 계시죠? 지은이가 여행 선물 기대하고 있어요.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여행 간다고 할 때는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선물을 기대한다고요?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남편도 메시지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참 뻔뻔하네. 정말 그랬어요. 여행 전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여행 중에도 안부 한 번 묻지 않더니 이제 와서 선물을 기대한다니요. 하지만 우진이한테 뭐라고 답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미리 말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마음은 가벼웠어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와 지은이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우진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응, 왔다. 지은이도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들어가는데 지은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죠? 평소에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던 아이가 갑자기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선물 때문인 게 뻔했어요. 응, 좋았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뭐 사오셨어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와이 면세점 유명하잖아요. 명품백 같은 거 사오셨죠? 정말 뻔뻔했어요. 여행 갈 때는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이제 와서 명품백을 기대한다니요. 우진이도 옆에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마 지은이한테 뭔가 사왔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응, 정말요. 뭐 사오셨어요? 지은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평소에는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이번엔 세라 것만 챙겼다. 아주 가볍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더라고요. 예. 지은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세라가 여행 준비도 도와주고 여행 중에도 계속 연락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세라 것만 샀어. 지은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진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우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진짜라는 걸 알았겠죠.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을 거예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짧고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우진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한테 더 좋은 선물을 사왔을 텐데, 이번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네. 그렇구나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실망과 당황이 숨어 있는 게 보였어요. 우진이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여행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동기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어요.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들어가거라. 지은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항상 며느리한테 더 신경 써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진이네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지은이가 충격을 받았겠죠.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못 받은 게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우진이와 지은이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계세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온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둘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왔구나. 앉아라. 어머니, 저희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우진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지은이도 옆에 앉았는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뭔데? 여행 선물건이요. 역시나 그 얘기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지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가족인데 선물 챙기는 게 예의 아닌가요?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예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다.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지은가, 너 여행 갈 때 뭐 했지? 지은이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인사는 제대로 했나? 방문 열고 나와서. 지은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여행 중에 연락은 한 번이라도 했나?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세라가 뭘 해줬는지 알아. 여행용품 하나하나 챙겨주고 용돈까지 줬어. 여행 중에도 매일 안부 물어봤고. 지은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돈 많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바쁘다고 하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우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가 뭐가? 우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예. 지은이 친정어머니 여행 갈 때는 100만 원까지 보태줬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우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뭐가 틀린 말이야? 우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억지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내가 비교한 게 아니라 너희가 비교되게 행동한 거지. 지은이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친정어머니 여행에는 그렇게 챙겨주면서 시어머니 여행에는 무관심한 게 비교 안 돼. 지은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라는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밤늦게 와서 짐까지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그런 세라한테 선물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나름대로. 뭘 나름대로? 방에 박혀서 전화하고 있는 게. 지은이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우진이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 안 돼. 이제 확실히 해야 해. 우진이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나는 누가 내게 준 마음에 보답했을 뿐이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선물은 정성에 대한 답례야. 의무가 아니라. 어머니. 지은가, 너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뭘 해줬나? 정성을 보인 적이 있나? 지은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절 때도 처가 먼저 가고 시댁은 나중에 오고. 그것도 억지로. 그건 병원 갈 때도 세라는 같이 가자고 하는데 너는 바쁘다고 하고.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선물은 왜 받으려고 해?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앞으로 확실히 해둘게. 나한테 정성 보인 만큼 받을 거야. 우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너무해? 공평한 거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잘해야지. 남보다 못하게 하면서 가족이라고? 우진이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지은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더 잘할게요. 말로만. 아니요, 정말로.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은가. 네. 앞으로는 세라처럼 해줘. 그러면 나도 세라처럼 해줄게.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우진이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제 알겠어. 네,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은이는 이제 먼저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물어봐요. 물론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게 보여요. 우진이도 어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하고 챙겨주려고 해요. 세라는 이 모든 걸 몰랐지만 명품 가방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세라의 기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받은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공평한 거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더 이상 억지로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전화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세라가 집에 와서 하와이 사진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 사진 진짜 예뻐요.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세라가 받아가 배경인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액자에 넣자. 네, 제가 예쁜 액자 하나 사다 드릴게요. 세라는 정말 세심했어요. 하나하나 다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세라야. 네, 엄마. 엄마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세라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뭐려? 이젠 마음 따뜻한 사람과만 지낼 거야. 엄마. 억지로 잘해줄 이유도 없고, 받지도 못할 정성을 쏟을 이유도 없어.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정말 그랬어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 나오면서 말했어요. 잘했어. 우리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만 챙기자.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라가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맞지. 세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저만 더 잘할게요. 세라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세라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며칠 전에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예전보다는 정중한 톤으로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시간 되실 때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식사라도. 글쎄, 바빠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예전 같으면 바로 만나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정말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날 거예요. 아, 네. 그럼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이제야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우진이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해요. 가끔 과일이나 반찬을 사다 주기도 하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우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뭘? 지은이가 챙겨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제 알았구나. 네,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우진이도 변한 게 보였어요. 아마 그날 제가 한 말들이 충격이었나 봐요. 오늘도 세라와 사진을 정리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거든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여행 어때요? 세라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행? 네, 엄마 아빠 둘이서요. 국내 온천 여행 같은 거요. 그것도 좋겠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좋은 곳 찾아서 예약도 해드리고. 고마워, 세라야. 당연한 거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세라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저녁에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기분이 많이 나아진 것 같네. 남편이 말했어요.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억지로 맞춰줄 필요 없어. 그럴 거예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네.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뭐가? 주는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정성을 쓰면 되는 거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맞아. 그게 제일 현명한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왜 진작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미안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삶이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